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것에 대해 내려진 평가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비교하는 것조차 죄송하지만 15세기 르네상스 부흥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세기에 활동하신 동양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시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지내던 레오나르도는 구름, 새, 물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 세상 만물의 작동 원리를 탐구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탈리아의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이나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같은 전설적인 그림이나 인체를 기하학적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계량화한 인체 비례도와 같은 작품으로 기억합니다만 레오나르도는 엄청난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고안했으며 낙하산 역시 그의 유명한 발명품이고 소프트렌즈의 창시자이기도 하면서 탱크, 자전거, 로봇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 화가이자 발명가였습니다.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할 수 있는 동양의 대표적인 발명가는 세종대왕 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한글을 창제하시고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불멸의 글자 한글이라는 글자를 최초로 만들어내신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의 대왕이라고 불리는 거의 유일한 왕이죠. 또 다른 분은 강개토 대왕에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자연을 관찰하면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다면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직접 지시하고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발명품보다 으뜸으로 기억되는 것은 한글의 시초인 훈민정음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글을 모르니 책을 읽을 수 없고 책을 읽지 못하니 호소조차 할 수 없는 백성을 딱히 여겨서 새로이 28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한글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극찬받았습니다. 언어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옥스퍼드 대학교는 세계의 모든 문자를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한글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죠. 미국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극찬했고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며 존경을 표하기도 했고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 역시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공개적으로 한글을 세계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총균쇠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체계로 칭송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미국 사람임에도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20년 동안 빠짐없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만의 생각이라고 봐야 할까요? 학문별로 50대 주요 사상가 시리즈를 출간해온 세계적인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영국의 루트리지는 2011년 7월 언어와 언어학의 50대 주요 사상가를 출간하며 세종대왕을 주요 목록에 올렸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집필은 북미 언어학사 학회장을 지낸 마거릿 토머스라는 교수가 맡았는데 한글은 중국어, 일본어의 표기 방법보다 언어 심리학적으로 훨씬 풍부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책의 서평에는 이런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세종의 사상과 업적은 그 자체로 매혹적일 뿐 아니라 세계 언어 사상 발달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 책에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적이며 재능이 특출난 실천적인 왕이었고 문화, 과학,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그런 그의 최고의 업적은 한국의 글자를 만든 것. 한글은 세계 표기체계 중에서도 경이롭다. 공인된 우아함과 수학적인 일관성을 가진 표기법, 절묘한 언어 디자인, 그전까지 언어학계가 고수했던 표기체계의 유럽 중심적 전제까지 전복했다. 그렇게 언어 연구에 공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글이라는 것이 과연 한국인에게만 사용하기 편하고 수월한 언어일까요? 유네스코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글자가 없는 언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다가 결국 한글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적으로 한글 보급에 앞장섰죠. 말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여러 원시 부족에게 한글을 보급해서 글자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태국의 라후족, 네팔의 체팡족, 남태평양의 파푸아족, 볼리비아의 아라마야족 등이 한글을 얻었습니다. 언어는 그들의 언어를 쓰지만 글자는 한글로 표기해서 누구나 한글로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죠.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함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짜족은 한글이 정착해서 말의 표지판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세상은 발전하게 됩니다. 문맹이 낮아지며 지구촌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문맹 퇴치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들에게 문맹 퇴치상을 수여하는데 그 상의 이름도 바로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한글이 왜 뛰어나다는 것일까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완전성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문자는 로마자와 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3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자의 경우는 현재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불완전한 문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는 어떤가요? 로마자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 너무나 많아서 소리와 문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가령 CHAOS라는 단어를 케이아스라고 발음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이지 규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한글은 어떤가요?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 바탕에 새로운 것이 추가된 적은 없습니다. 약간의 간추림이 있었죠. 로마자와 달리 한글은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읽으면 글자가 되고 소리가 됩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를 두고 다르게 읽을 수 없듯이 글자 자체이면서 발음 기호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완전하면서 3000년이나 걸린 한자에 비해서 완벽한 이 글자를 불과 30년 만에 만든 것은 세종대왕님의 지적 능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각종 문서나 책, 사진, 그림 등 인류의 기억과 관련한 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당당하게 등재되었습니다. 문맹을 퇴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글자를 모르면 다양한 지식을 축적할 수 없고 지식을 축적할 수 없으면 직관에 의존해야 합니다.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울 수 없는 불쌍한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후로 수없이 많은 언어가 출현했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지속된 언어는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그 언어를 쓰고 있죠.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라는 이름으로.